지금부터 도수 분포표 통계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수 이 분포표다. 우리가 바로 앞전 시간에서 우리는 그 줄기와 잎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죠. 이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하나의 도수 분포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줄기와 잎 그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변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변량이라는 것은 변하는 양이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라든가 어떤 키 몸무게, 개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양이죠. 변하는 양. 이 변하는 양이 바로 이 변량이다라고 해서요. 이 키라든가 몸무게 이렇게 이 수량으로 이 표시된 하나의 자료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A반에 가령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인데요. 총 몇 명이냐면은 30명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반의 수학 성적 총 30명이 지금 일단은 먼저는 이 표로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결국 30분까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 번호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성적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수학 성적이 예를 들어서 73점이다. 2번은 85점이다. 해서 마지막 30번은 예를 들어서 71점이다 해서 쭉 모든 수학 성적이 총 30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일단 이러한 표가 되겠는데요. 이때 우리가 73점, 85점, 71점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었죠? 이 변량이라고 그랬었죠. 변량. 이 각각이 먼저 이 변량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이런 표로만 이 수학 성적이 주어진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점대에 우리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일이 80점에 있는 학생의 86점이다 아니면 81점이다 이런 것을 세워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1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의 이 수학 성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점수대별로 학생 수를 파악하는데 매우 좀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게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은 점수가 되고요. 이쪽은 학생 수가 되겠죠. 학생 수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점수를 쭉 만들어 볼 때 가령 최하가 한 52점이다 이렇게 해서 총 100점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걸 50점 이상이고요. 이걸 60점 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0점이고 60점 미만이면요. 가령 그러면 이쪽은 이제 아래쪽은 어떻게 되겠죠? 60점 이상 70점 미만이 되고요. 다음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되고요. 90점 이상 그리고 100점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100점까지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73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오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명, 그리고 85점이니까요. 여기에 85점 한 명, 그다음에 여기 86점이니까 이쪽에 두 명, 이렇게 세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런 표시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 수가 모두 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의 몇 명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명이고요. 이쪽은 4명, 총 11명, 9명, 4명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면요. 전체 이걸 전부 합하면은 결국은 30명이 되겠죠. 이 전체 이 합이요. 그래서 이런 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합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 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의 이 2명이다. 또 이 각각의 이러한 경우 50점 이상 60점 미만을 우리는 하나의 우리가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이라고 하고요. 이 계급에 50점 이상 60점 미만에 속한 총 학생 수가 2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학생 수는 여기서 이 도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계급에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4명이다. 도수가. 그래서 90점 이상에서 100명까지 이렇게 4명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표를 우리는 바로 그 도수 이 분포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수라는 것은 바로 여기 학생수, 각각의 계급에 속하는 그 학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도수가 그 분포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 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이 계급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 도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 계급에 대한 그 우리가 계급값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에 좀 하나 두고요. 그러면 이때 이 계급값은 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이라는 것은 이 계급의 양 끝값 50점이고 60점이죠. 이것의 평균이죠. 계급값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2분의 50 플러스 60이니까 결국은 이 계급값은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계급값은 바로 65가 되겠죠. 이쪽의 계급에 대한 계급값은 75가 되고요. 여기는 85가 되고 이쪽은 9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급값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계급에 대해서 알고 계급값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때 50점 이상 60점 미만이니까요. 우리가 계급의 이 크기, 계급의 크기는 바로 50점에서 60점 미만이니까 바로 계급의 양 끝값의 그 차가 되겠죠. 계급의 양 끝값의 차. 그러니까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60에서 50을 뺀 거니까 바로 계급의 크기는 다 10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계급의 크기는 모든 계급의 다 크기가 다 10이 되겠죠. 90점 이상 100점 경우에도 100에서 90을 빼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급의 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중요한 사실은 계급과 도수, 그 다음에 계급값과 계급의 크기,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별량, 그 다음에 이렇게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바로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계급에 따라서 어떻게 그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를 바로 우리는 도수 분포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떠한 우리는 지금 방금 A반의 수학 성적 30명에 대한 수학 성적을 우리가 그 도수 분포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데 이 계급을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이냐, 계급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이야기죠. 계급의 개수는 보통 5에서 15개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그 분포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너무 적어도 마찬가지고 많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급의 크기는 일단 똑같아야 되겠죠. 계급의 크기는 다 10으로 나눠야 되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10이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5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데는 하여간 계급의 총 개수가 총 5에서 15개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이 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키, 몸무게, 성적 같이 그 수량으로 표시된 자료. 항상 뭐 1번이 몇 점, 2번이 몇 점 하면 다 이렇게 점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량은 변하는 양이다.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계급은 어떻습니까? 계급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그 구간의 폭이 되는 거니까요. 그 계급의 양 끝값의 차라고 있었었죠. 그리고 계급값이라는 것은 계급을 대표하는 계급의 중앙값이죠. 중앙값. 가운데 값이니까 결국은 양 끝값을 2로 나눈 평균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이 계급값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수라는 것은 각 계급에 속한 자료의 수를 도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눈 다음에 각 계급의 도수를 쭉 이렇게 나열해준, 조사해준 표를 바로 도수 분포표다. 즉 도수가 계급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의 가장 중요한 그 자료의 정리,
물론 그 줄기와 잎에 대한 그림도 결국은 자료를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결국 이 도수 분포표는 줄기와 잎 그림보다는 더 나아진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